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요,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그 필름 사이즈의 그러니까 화면 사이즈별 카메라 종류를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뭐 이렇게 특수 카메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름 카메라들 중에 이런 카메라도 있다랄 정도로 좀 이렇게 다양한 포맷의 뭐 일반적인 카메라라고는 볼 수 없고요. 하여튼 그 다양한 포맷의 좀 독특한 카메라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파노라마 카메라는 뭐 특수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대중적인 카메라는 아니고요. 이 필름 포맷이 장방형은 장방형인데 가로 프레임이 세로 프레임보다 훨씬 더 큰 이런 사이즈의 필름을 우리가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하고, 이 디지털 사진에서는 이 파노라마 사진을 필름 사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그 세팅이라든가 뭐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는 보급형으로 나오는 그 디지털 카메라에는 이 파노라마 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세팅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필름 카메라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 가지고는 이 파노라마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파노라마 카메라가 없을 때 파노라마 사진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 장.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중간 부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 끝 부분은 겹칠 수 있게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찍는 그런 방법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음새를 표를 안 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들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런 힘겨운 과정 필요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그 장방형의 그런 그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이라든가 산 정상에 올라간다든가 뭐 좀 높은 데서 서울시를 바라본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파노라마 풍경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180도, 360도, 뭐 360도 좀 심하지만 하여튼 뭐 180도 정도의 화각으로 찍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들이 사진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그 프레임을 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카메라가 이 파노라마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필름 카메라에서 가장 큰 그 장방형의 그 필름 사이즈입니다. 617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가 6cm, 가로가 17cm에서 제일 긴 거였습니다. 저도 이 617 파노라마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 그때 이제 잡았던 그 자료 사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찍을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파노라마 카메라라고 그러고, 파노라마 카메라도 그 이 사이즈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중형 필름이나 소형 필름을 사용하는데, 일단 소형 필름 카메라부터 말씀드리면요. 소형 카메라의 대표적인 기종이 이 하셀브라더에서 나온 그 엑스펜이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엑스펜. 이 카메라 자체가 엑스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하셀에서 만든 카메라인데요. 뭐 제가 물론 써보지는 않았죠. 뭐 이게 무슨 후지에서 나온 무슨 카메라를 그대로 모방했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35mm 필름을 쓰는 그 파노라마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사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35mm 카메라의 한 카트 사이즈가 24 곱하기 36mm거든요. 얘는 이제 파노라마니까 장방형이 좀 더 긴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4 곱하기 65 미리의 그 화면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카메라가 이 하셀에서 나온 엑스펜이라는 카메라고요. 하셀이라는 카메라 자체가 워낙 명기로 이름을 얻었던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엑스펜도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렌즈가 와이드 계열에서 이게 교환 렌즈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일반적으로 이 파노라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게 렌즈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이 하셀 같은 경우는 렌즈를 교환해 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포맷의 카메라가 이 하셀에서 나온 엑스펜이라는 카메라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파노라마 하면 이제 중형 카메라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리노프에서 나온 중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리노프에서 나온 파노라마 카메라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첫 화면에서 봤던 617 같은 경우 그건 제가 후지 카메라였나? 제가 쓴 건데도 무슨 카메라였는지도 벌써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전에 쓰다가 처분한 거라. 근데 이 리노프 같은 경우는 이게 617하고 612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 6 곱하기 12cm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612 같아요. 6 곱하기 12 사이즈를 갖고 있는 파노라마 같고, 리노프가 617도 있다. 그래서 이 리노프라는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 이게 독일제로 알고 있는데, 뭐 하셀이라든가 라이카라든가 뭐 이런 그 카메라의 명품 명기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 독일 제품들이 많죠. 독일 제품들이. 그다음에 일반 대중적으로 보급형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일본 제품인 캐논, 뭐 니콘, 뭐 이런 쪽의 카메라들인데요. 이 리노프도 대형 포맷이라든가 이 파노라마 포맷의 카메라에서는 상당히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카메라가 이 리노프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형 카메라에서 파노라마 포맷이라 파노라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6, 9 제가 뷰 카메라 설명할 때도 그 홀더를 그 중형 홀더를 갈아 끼면 6 곱하기 9의 그 준 파노라마 형태의 그 장방용 사이즈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트 필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커트 필름보다는 그 롤 필름을 집어넣고 그런 형태의 그 파노라마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사호 필름을 놓고도 위아래를 잘라내면은 이 파노라마 폼의 6, 9 사이즈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다 롤 필름을 사용해서, 커트 필름보다는 롤 필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5mm 필름이라든가 아까 하셀에서 나온 엑스펜 같은 경우는 요 35mm 필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뭐 그 이외에 나머지 중형 파노라마 카메라들은 다 120mm 이렇게 중형 사이즈의 필름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롤 필름으로 작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게 파노라마 카메라는 아까 리노프 같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와이드 렌즈, 그다음에 S펜 같은 경우도 그 하셀의 S펜 같은 경우도 와이드 렌즈가 장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카메라마다 또 틀린 게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와이드 렌즈를 끼고 하는, 요게 이제 또 제가 썼던 그 홀스만에서 나온 그 612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와이드 렌즈를 껴서 화각이 넓은 상태에서 파노라마를 찍는 카메라가 있는가 하면, 요건 제가 엔틱 카메라로 그 소련의, 지금은 러시아지만 과거에 공산권 국가인 소련에서 만들었던 파노라마 카메라인데, 이 렌즈가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렌즈가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촬영이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와이드럭스인가 일본제 카메라에서 렌즈가 회전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또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카메라는 렌즈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고, 와이드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파노라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중형 포맷이 그러니까 612 사이즈가 61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포맷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홀스만이라는 카메라에서 그 파노라마 카메라 612로 제가 찍은 건데요. 이런 포맷이 파노라마로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 좀 더 옆으로 길게 더 찍고 싶을 때는 앞부분 최초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617, 근데 그것은 좀 상당히 가로 프레임이 길다 보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프레임으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거고, 612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된 그 포맷으로 찍히는 그런 사이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마미야 우리가 중형 카메라에서 거리 연동식 RFC 그 형태의 중형 카메라가 마미야 6나 마미야 7이라는 카메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마미야 6 같은 경우나 7은 제가 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미야 6를 써봐서 아는데, 마미야 6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액세서리가 있어서. 그래서 35mm 필름을 놓고 찍게 되면
그 파노라마 형태로 찍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핫셀에서 나온 건 24 곱하기 64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마미아 6로 아답터를 이용해서 찍는 파노라마는 24 곱하기 54mm예요. 그러니까 그 10mm 정도, 1cm가 좀 작은 거죠. 핫셀보다는. 그래도 이런 포맷으로, 그러니까 612 앞에서 봤던 중형 카메라로 찍은 파노라마 프레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는 게 35mm 그 파노라마다. 근데 핫셀 엑스펜 같은 경우는 좀 10cm, 1mm가 1cm가 좀 더 폭이 긴 그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 일반적으로 뭐 35mm 파노라마 카메라도 있고 120mm 그 파노라마 카메라가 가장 그 뭐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의 포맷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피놀 카메라라고 다음 시간에 잠깐 알아보겠지만, 다른 강의 파트에서 제가 피놀 카메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피놀 카메라에도 이렇게 파노라마 포맷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612로 찍히는 그런 파노라마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홀가라고 중형 카메라에서 특히 뭐예요, 존 포커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고정 초점 카메라도 배웠고 존 포커스 시스템 카메라도 배웠는데, 거기에 홀가 카메라를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토이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 구조도 간단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이 홀가 카메라 120mm 홀가 카메라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관심을 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홀가에서 만든 파노라마 피놀 카메라예요. 이것도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 그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장방형으로 피놀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가 이 홀가에서 만든 피놀 파노라마 카메라다.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마의 이미지는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디지털 사진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일반 파노라마의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지 않는 카메라라고 그래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파노라마를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트 연결해서 붙여놓으면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 아주 완벽하게 그 파노라마 프레임으로 작업을 해준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촬영할 때 이 수평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파노라마 카메라가 없는데 파노라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파노라마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삼각대에 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촬영을 해줘야 되고, 좀 더 완벽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트 넘어갈 때 이음새 부분에 중복되게 찍어야 겹치는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파노라마로 세팅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들은 그 수평까지도 유지시켜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경우도 제가 좀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파노라마 화면을 즐길 수는 있지만, 필름 사진에 느껴지는 그런 파노라마의 또 느낌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름 카메라로 이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카메라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 이 파노라마 프레임으로 가장 눈에 띄는 사진가가 이 소나무를 찍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사진가, 배병우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파노라마 소나무 사진을 제가 알기로는 이 파노라마 사이즈 612, 617 이런 걸로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파노라마 자체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창작 작업하는 사진가들도 있고, 피놀 파노라마 갖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 선택을 해서 자기에 맞는 그런 파노라마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필름 카메라에도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 니노프라든가 뭐 이런 뭐 홀스마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름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들은 좀 가격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편이에요. 근데
자,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그 가격은 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고로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만큼 디지털 카메라가 비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노라마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